잠깐 썸네일 촬영 좀 도와주시겠어요? 지금은 일요일에 편집 중이고요. 2시인데 너무 배고파서 계란하고 고구마 반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 1식을 하면은 좋은데 일을 안 한 날엔 너무 배고파요. 일할 때는 그냥 몰라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괜찮은데 그래도 둘 중에 계란을 먼저 먹는 게 낫겠죠?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는 기록을 남기자 이런 목표가 있어가지고 1일 1식으로 살을 빨리 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배고플 때는 이렇게 먹어가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배고픈 다이어터 마이너스 NN kg입니다. 오늘은 가공식품 왜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이 자식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 걸까? 어? 썸네일을 찍기 위해 이런 기괴한 짓을 지금 대본이 정리가 좀 덜 됐는데 편집할 미래의 나에게 수고해 화이팅! 그러면 일단 된 데까지 우리가 가공식품 뭔가 몸에 안 좋다 이거는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. 먹을 뿐. 근데 이 가공식품의 정의는 무엇인가?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식품들은 정확하게는 가공식품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. 식재료를 사면은 채소 같은 경우는 밭에서 뽑아서 한번 씻어 나왔고 뭐 껍질을 까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 가공식품이다.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초가공식품.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정도의 가공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처리를 한 식품들을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. 다이어트 식단들에서 말하는 가공식품 먹지 마라 할 때 그 가공식품은 전부 다 초가공식품이다.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가공이고 어디부터 우리가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초가공이라고 봐야 하는가? 제가 참고한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봐서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. 일단 첫 번째 플라스틱이라고 원문에 돼 있으니까 비닐이나 하여튼 그렇게 포장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가정 주방에서 볼 수 없는 재료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다. 다시 좀 도와주겠어? 유화유지, 면류 첨가 알칼리제, 산도 조절제. 우리가 집에서 뭔가를 해 먹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으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. 이제 라면은 완벽하게 초가공식품이죠? 심지어 비닐에 들어있어. 자, 그러면 초가공식품.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은가? 일단 제가 참고한 이 박사님의 영상에 있는 과학적인 내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점은 당연히 너무 쉽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. 우리가 밤 10시에 출출할 때 봉지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멸치로 육수 내가지고 칼국수 면 밀어서 칼국수 끓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.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일반적으로 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쟁여두고 먹는 편인데 그래서 밤에 배고플 때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 심심하고 출출할 때 그럴 때 아무 노력과 고민 없이 쉽게 꺼내 먹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알맹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적어도 야식의 유혹이라는 면에서는 건강에 일정 부분 해롭다.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공부를 해보자면 초가공식품이 몸에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영어 표현으로 soft and highly energy dense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열량이 많이 들어있다. 이 라면 미안해. 오뚜기에는 아무 악감정이 없습니다. 120g에 500kcal거든요. 가공이란 무엇인가?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참 생각보다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아요. 이 강의에서 말하는 가공의 의미란 그러니까 식자재를 가공한다는 것의 의미란 인간이 야생에 있는 동물들보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좀 열악하다. 예를 들면 턱힘도 좀 부족하고 동물들은 왜 막 뼈도 막 씹어먹고 하잖아요. 그 날고기도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. 근데 인간은 그 정도의 신체가 안 되니까 고기를 잘라서 뼈를 발라내서 썰어서 그리고 날고기를 소화할 만큼 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데치고 볶고 굽고 이렇게 몸에서 원래 일어나야 하는 소화의 일정 부분을 밖에서 미리 처리하는 게 음식을 가공하는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초가공 식품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트에서도 오래 진열돼 있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많이 사서 또 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
뭐 말리고, 그리고 원가, 상업적으로 가면 원가도 있으니까 가루가 뭐든지 훨씬 싸단 말이에요. 뭔가 다 가루를 써야 되고. 그러니까 이미 밖에서 하는 최소한의 가공 정도를 넘어서 이 입안에서 그리고 위에서 해야 할 모든 가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. 초가공 식품들은. 너무 부드럽게.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게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양을 먹어도 이미 수분이 없고 죄다 가루로 돼 있고 또 많이 팔려면 맛을 내야 되잖아요. 설탕 안 넣을 수 없지. 똑같이 한 주먹의 음식을 먹어도 한 주먹의 쌀밥과 한 주먹의 케이크는 열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뭘 소화할 틈도 없이 너무 입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이 팍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열량 자체도 많아. 예를 들면 에너지바. 이게 밖에서 등산하거나 이럴 때는 먹으면 좋잖아요. 중요한 건 그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집에 놓고 평상시에 그냥 입만 심심할 때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혈당은 미친 듯이 오르고 에너지도 미친 듯이 몰려오고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소화할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관점에서는 그냥 뭔가 먹기 쉽게 갈려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분류에 넣고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초가공 식품 주의하라고 하는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스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과일 주스. 우리가 오렌지 3개를 먹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. 쉽지가 않은데. 특히 오렌지는 또 껍질 까는 것도 귀찮으니까. 그런데 오렌지 주스는 뭐 오렌지 한 3개 갈면 한 잔 되지 않아요? 그거 한 잔은 한 10초면 다 마실 수 있단 말이야. 어떤 박사님은 심지어 오렌지 주스보다 차라리 콜라가 낫다. 콜라는 사람들이 나쁜 걸 알고 먹지만 오렌지 주스는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마시는데 몸에 안 좋다.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. 제가 어쩌다가 알고리즘 타고 보게 된 영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이 시크릿 이터스거든요. 내가 왜 이 정도로 살이 찐지 모르겠다. 내가 얼마 안 먹는데. 라는 분들을 섭외해서 집에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미행 동의하에 미행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얼마를 먹나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분들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난 이렇게 먹는다 하고 적어낸 에너지 섭취가 하루에 1,500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는 막 3,000kcal 이상씩 드시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뭐 시리얼 이렇게 뜯어가지고 버터, 땅콩버터 막 설탕 이렇게 넣고 그냥 낮에 TV 볼 때 가만히 앉아서 과자 하나 후루룩 한 봉지 뜯고 이제 이런 식으로 쌓이고 쌓여서 하루에 3,000kcal씩 드시고 계신 그런 거였거든요. 그런 식으로 초가공 식품들은 앞에 말한 거랑 엮여 있지만 너무 쉽게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어. 근데 입에도 또 술술 잘 들어가. 그래서 많이 먹어. 이게 문제다. 시간 없어 나가야 되는데.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천천히 먹으라고 하잖아요.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올 틈이 없다. 얘가 호르몬 이름이 뭐지? 렙틴인가?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은 지 한 20분? 그 정도 지나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제일 즐겨 먹었던 과자 포카칩. 뭐 포카칩 한 봉지 먹는데 20분이나 걸리겠어요? 한 10분이면 다 먹지. 그러면은 포카칩 한 봉지 한 400kcal 하나? 나는 이미 한 끼 정도 분량의 에너지를 다 먹었는데 배불러 그만 먹어 하는 신호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차곡차곡 쌓이면 3,000kcal씩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먹으니까 그리고 이미 다 가루들 대체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가뜩이나 빨리 먹고 소화도 빨리 되니까 혈당하고 인슐린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. 혈당하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했죠.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방 저축해. 세포는 미어 터질 것 같고. 야, 이 도른자야, 포도당 좀 그만 집어넣어. 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지방수호대 1번 친구를 바로 지병수배를 때립니다. 쟤 오면 문 열어주지 마. 삐빅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. 혈관에 막 포도당은 쌓여가고. 그래? 너 못 들어간대? 그러면은 2번, 3번이 가가지고 지방세포에 포도당 막 집어넣고. 그러면 저기서 2번, 3번도 지명수배. 그러면은 또다시 야 더 많이 나가 4번 5번 6번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온통 이 지방수호대가 득실거리는 상태 체지방 철통방어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혈당이 이렇게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혈당이 떨어질 때 배고픔을 느끼는 거다. 그러니까 나는 과자를 한 봉지 실컷 먹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혈당이 훅 떨어져서 배가 고파지는 거죠. 어쩐지 주변에 보면은 과자 먹고 밥을 잘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아마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느끼는 거 아닐까?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. 혈당 인슐린 관련해서 초가공 식품이 안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밀가루와 설탕입니다.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보통 안 좋다고도 하는데 그건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곡물을 가루로 내놨고 설탕도 사탕수수 그거 정제한 거잖아요.
둘 다 정제 탄수화물인데 두 가지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와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밖에서 아무런 음식을 사 먹기는커녕 식재료조차 살 수 없는 세 가지 필터가 있어요. 이 세 가지 필터를 설정하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. 밀가루, 설탕, MSG. MSG는 얘기가 너무 기니까 일단 빼놓고 밀가루와 설탕은 정말 모든 곳에 있고요. 여러분은 베이컨에도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저는 MSG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랑 아지산나트륨 발색제, 설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. 원래 저탄고지 할 때 베이컨 되게 추천하는데 설탕이 있었네? 하다못해 파스타 소스? 그런 것도 바질 페스토 이런 거 아니면은 꼭 들어가 있어가지고 삶이 힘듭니다. 이 두 가지가 음식 중독을 만드는 가장 큰 재료라고 그 비만 코드 책에 나와 있거든요.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. 우리가 브로콜리에 소금과 버터를 넣어서 볶으면 브로콜리가 한층 먹을만해지겠지만 아무도 브로콜리 버터 소금 전문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다. 우리가 야밤에 비바람을 뚫고라도 나가서 사 먹고 싶은 음식들은 모두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가 있다. 맞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 멘트의 목적은 지방이랑 소금이 더 나쁜 거 아니냐. 그게 더 중독적이지 않냐. 이런 이견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밀가루와 설탕이다. 더 못 지을 것 같은데 뒤는. 자, 초가공 식품이 안 좋은 네 번째 이유. 말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죠. 지금 출근해야 돼가지고. 네 번째 이유는 열량은 있지만 영양소가 없다.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초가공 식품은 식품, 그러니까 음식, 푸드가 아니라 food like substitute. 음식같이 생긴 대체품이다.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뭘 열심히 먹었음에도 식욕을 계속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직 덜 들어왔다는 거예요. 대표적으로는 이제 단백질. 그래서 몸이 하루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다 섭취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공장문을 안 닫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뭔가가 생각난다. 그게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식욕이 샘솟는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미안해 한 번만 더 나와주겠어? 우리가 탄단지 하루 비율이 뭐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4대 3대 3이나 좀 고전적이면 5대 3대 2 정도잖아요? 탄단이 최소한 5대 3은 돼야 될 거 아니야? 탄수화물 77, 단백질 12. 그러니까 5대 3이 아니라 6대 1 정도.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들이 이렇게 봉다리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편하게 많이 먹는 거. 라면, 각종 과자. 과자가 제일 위험하지. 그 다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간식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. 이런 애들은 심지어 식이섬유도 없으니까 이 탄수화물이 곧 순탄수화물. 그래서 라면으로 내가 저녁을 배 터지게 많이 먹었어. 라면 5개. 그래도 나의 몸은 아직 더 먹을 준비가 돼 있다. 단백질이 안 들어왔으니까. 그리고 뭘 자꾸 막 말렸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가 하면서 맛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MSG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. MSG는 이 논란이 좀 있는데 어렵긴 한데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앞의 이유들만으로도 충분히 초가공 식품은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초가공 식품 끊으면은 집에서 하면 그렇게 막 한 국자씩 넣고 이렇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정리하는 걸로 편집 잘 해줄 거지? 부탁해. 그래서 오늘은 초가공 식품 왜 끊어야 하는지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정리해봤고요. 사실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 일단은 줄이는 쪽으로 가면 좋죠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. 우리가 다이어트 이제 공부하면서 뭐 하지 마라, 뭐 안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몸이 건강할 때는 가끔씩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. 내 몸이 건강한데 한 2주일에 한 번 치킨 먹고 콜라 마시는 게 몸을 크게 해칠 리는 없죠. 근데 이제 약간 통통한데 완전 마름으로 가야지 이런 분들 말고 실제로 좀 많이 과체중, 비만이신 분들 제 얘기죠 또. 이 경우에는 몸이 이제 안 좋은 식습관으로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좀 음식을 조심하는 게 맞고 조금 더 깐깐하게 가려서 먹는 게 맞겠죠? 지금 11월 들어서부터 그 가공식품 뭐 먹었지? 빼빼로 한번 먹고. 참치캔은 우리 인정해 주기로 해야 나 진짜. 참치캔은 아무리 통조림이지만 그건 먹어야 돼. 집밥을 할 수가 없어. 그거 빼고 뭐 거의 끊고 있고요. 제가 심지어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는다고 하면 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가공식품 줄이기는 앞으로 계속 해볼 예정이고 중간중간 소감? 그래서 어떻게 밥 해 먹는지 그런 거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요 다음에 바로 후기가 올라올 건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같이 다이어트 해보는 길게 계획 잡고 그런 거를 올려보려고 생각 중인데 이제 딴 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. 네, 어쨌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
감사하고요. 우리 모두 건강한 몸, 요요 없는 다이어트 끝까지 성공시켜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왜? 뭐가 갑자기 못마땅해.